A 플러스 1, 2B 플러스 1. 네, 안녕하십니까. 주비스터디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수학과 김경일입니다. 저는 오늘 1번 확률과 통계 문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 대상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3등급 이상을 대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읽으면서 체크포인트 잡겠습니다. 자연수 A, B, C, D의 모든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인데, 자, 첫 번째 가는 A, B, C, D, E에 대한 방정식이 하나 주어져 있고, 여기서 나 조건이 A, B, C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홀수이다 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체크 포인트는 일단 기본적으로 중복 조합을 이용해서 이제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는 과정을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가장 기본적이지만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자연수에서 홀수와 홀수를 더했을 때 짝수를 만들어낸다는 수에 대한 성격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중복조합을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x, y, z를 더했을 때 자연수 n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x, y, z 순서쌍의 개수가 3HN개의 순서쌍을 만들기 위해서는, 김영희 선생님 혹시 이 x, y, z에 대한 조건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중복조합. 네. 의미하는 정수. 네,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x, y, z가 의미 아닌 정수라는 조건이 있을 때 순서쌍의 개수를 중복조합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걸 체크 포인트로 잡고 3분 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이제 개수가 다름을 먼저 체크한 다음에 이제 문제를 푸는 데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적어도 하나의 홀수가 A, B, C 중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주어진 관계식을 봤을 때 A, B, C가 있고 2D와 4E가 14가 만들어진 상황에서는 2D와 4E는 자연수 D이기 때문에 얘는 짝수고, 여기에 이제 홀수가 1개 또는 3개인 경우는 그 결과값이 홀수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하나의 홀수가 14, 짝수를 만드는 경우는 A, B, C 중에 이제 홀수는 무조건적으로 2개 있어야 한다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해서 3개 중에 2개의 홀수를 선택하는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A와 B를 홀수로, C를 짝수로 생각을 했을 때, 자, 의미 아닌 정수 조건을 이용해서 순서쌍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A를 2A- 플러스 1, B를 2B- 플러스 1, 그 다음 C는 2C- 플러스 2, 이렇게 의미 아닌 정수 A-B-C-와 그 다음에 더하기 1, 2를 통해서 홀수와 짝수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좀 맞추기 위해서 D2도 마찬가지로 의미 아닌 정수로 바꿔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D는 자연수이기 때문에 D- 플러스 1로서 자연수를 표현할 수 있고, 2도 E- 플러스 1로서 자연수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해서 여기 보이는 다시로 표현한 이 5개의 문자들은 모두 의미 아닌 정수라는 조건으로 맞춰놨습니다. 해서 주어진 관계식을 바꾸게 되면 2A- 플러스 1, 조금 더 천천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A- 플러스 1, 2B- 플러스 1, 그 다음에 2C- 플러스 2, 2에 D- 플러스 1, 4에 E- 플러스 1. 자, 그래서 주어진 식을 정리해 보면 A-, B-, C-, 이게 D-에 4, 2-고, 주어진 상수를 계산해서 정리하게 되면 10이므로 여기에 4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약분을 통해서 A-, B-, C-, D-와 개수가 다른 E-가 남게 되는데, 자, 개수가 다른 부분은 얘는 이거에 대한 성격이 똑같지 않기 때문에 얘만 따로 생각해서 E-가 먼저 0인 경우와 1인 경우로 나눠서 각각의 경우를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E-가 0인 경우는 4개의 문자를 갖고 2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4H2로서 순서쌍의 개수를 찾을 수 있고, 그 다음 E-가 1인 경우에는 0을 만들기 때문에
4H0으로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각을 계산하게 되면 얘는 10가지가 나오고 1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게 되면 처음에 이제 홀수 2개를 선택하는 경우, 자 3C2와 주어진 2가지 상황을 더해서 답을 구하게 되면 3 곱하기 해서 33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해서 이 문제에 대한 출제율과 난이도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제율 같은 경우에는 중복조합을 활용하는 문항은 특히나 이제 자주 등장하지만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조금 이제 교육 과정이 바뀐 이후부터는 이전보다는 조금 출제율이 떨어졌다고 생각해서 3.8 정도로 잡도록 하고,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저기 있는 나 조건에서 홀수와 짝수에 대한 개수를 이제 먼저 생각할 수 있으면 뭐 이제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3.5 정도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등급대가 조금 낮은 학생들이 이제 문제를 푼다 보면 사실 이 중복조합 유형을 아는 학생들이 이 문제를 못 풀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등급대가 3등급보다 더 밑에 있는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중복조합에 대한 유형 자체를 모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복조합이 잘 나오기 때문에 중복조합을 적용할 수 있는 유형에 대해서 뭐 순서쌍의 개수를 구한다거나 같은 물건을 다른 상자에 담는다던가 아니면 거듭 제곱되어 있는 순서쌍의 죄송합니다. 그 항의 개수를 구한다던가 하는 등등의 유형을 조금 정리해서 설명해 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례 같은 걸 들어서 설명하시는 것도 좋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조금 더 추가되면 제한이 걸린 XY Z로 제한이 이제 음의 명수 말이고 몇 개 미만 이런 것도 조금 부가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면, 그리고 이제 높은 등급 애들에 대한 설명을 좀 추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 정도밖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김경일 선생이 지금 강평을 했는데 보니까 7월달에 공부를 많이 하더라고. 이 공부를 많이 하니까 본인이 목소리가 살아나고 여유가 있잖아요. 자, 수고했습니다.